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서 이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형벌인지 아닌지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. 이 부분은 지금 입법 과정에 있는 부분이라 제가 이제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네네.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, 뭐 현안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. 오히려 예, 뭐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강요할 네. 수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권칠생입니다. 후보자께서 오전에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.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서 이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형벌인지 아닌지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. 이 부분은 지금 입법 과정에 있는 부분이라 제가 이제 재판관 후보자가 그 당부에 관해서 지금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사후에라도 문제가 됐을 때 제가 한 발언이 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니, 그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데.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뭐 반대한다, 찬성한다, 뭐 어떤 의견을 내면 나중에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비슷한 유형의 예, 사건이 무슨, 오게 될 뭐 경우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네네.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네, 뭐 현안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. 난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다. 근데 실제로 이제 올라오는 케이스는 뭐 다양할 거니까 네. 거기를 맞춰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 뭐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당연히 있으실 거고요. 네. 그런 데 대해서 견해가 있고 식견이 있으시니까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? 그 말씀을 해주셔야죠. 그거를 말씀을 안 하시면은 좀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러니까 저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나중에 제 발언이 오히려 예, 뭐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강요할 네. 수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. 네. 예, 근데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거는.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감사원이 감사원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기본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의견 수렴, 입법 예고 이런 걸 잘 안 해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특히 감사원이 자기들 스스로 고발이나 수사 요청을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도 그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송부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걸 실행하기도 했습니다.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거 영장주의 잠탈이라고 하는 뭐 그런 비판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. 별도의 영장 청부 발부 없이 수집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가 잠탈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기억하시죠? 네, 네. 근데 답변이 조금 좀 교묘해서 그런데요. 이거 뭐 우려의 존재 여부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.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요. 그 우려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. 그렇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생각과 방향을 갖고 계신지 국민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최근에 이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앞으로 아마 법률 시장의 변화가 당연히 올 겁니다. 그 이미 상당히 좀 오고 있죠. 네, 예, 그리고 이게 헌법 질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부딪히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. 소위 리걸 테크라고 하는 이제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최근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 리걸테크 10월 말 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가 7,625곳이랍니다. 그리고 전체 투자 규모가 16조 원인데 그 중에서 2년 내에 4분의 1 정도가 투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더욱더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결국에 이제 하는 업무 영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? 네. 이 업무 영역을 보면 이게 변호사를 검색하는 영역 이 정도는 훨씬 벌써 이미 뛰어넘었습니다. 네.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? 네. 정말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. 독일의 경우 보면은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요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. 다 그냥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. 상담도 할 수 있고 문서 작성도 하고 판례 수집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다양한 법률 지식이 전파되는 것은 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러운 면이 있지만 다른 이면으로 또 생각하면 그 우리가 변호사 자격이라는 거를 국가에서 주고 네. 있고 그러면 요약을 하면 제가 네. 질문 드리고 싶은 이겁니다. 리걸 테크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법률 서비스가 등장하는 건 절대로 못 막습니다. 나왔을 때 네. 몇몇 가지를 할 수 있는 일을 규정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네. 아니면 역으로 못하는 것만 몇 개씩 해서 뭐 네거티브,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방향이 앞으로 우리나라 법률 시장에 안정성도 주고 그리고 또 리걸 테크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신가요? 제가 뭐 그 부분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시작을 하는 입장이라면은 당연히 허용되는 범위부터 나열을